안녕하세요. 2025년 7월 8일자 한국경제와 비즈니스 브리핑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한국경제신문 임현우의 모닝 루틴 내용을 비즈바가 정리한 자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금리, 환율, 또 무역 분쟁, 기술 투자 이런 복잡한 이슈들이 많은데 오늘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을 좀 짚어보고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이번 자료를 보면 여러 변화들이 동시에 좀 나타나고 있어요. 단순히 뉴스만 볼 게 아니라 그 배경하고 또 실질적인 영향, 이걸 봐야겠죠? 네, 그럼 첫 소식부터 볼까요? 고용보험 제도 이게 크게 바뀐다면서요. 아, 네. 그 정부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네. 가입 기준을 기존의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 소득 기준으로. 그럼 여러 곳에서 일하는 분들, 엔잡러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도 네, 그렇죠. 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만 넘으면 이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같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회 안전망은 확실히 넓어지는 거네요. 좋은 측면인데. 근데 기업들은 괜찮을까요? 비용 부담 같은 거요? 아,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 배달이나 돌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아무래도 늘어난 보험료 0.9%인데 이걸 가격이나 수수료에 좀 반영하려고 하겠죠. 하겠죠. 근데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것도 쉽진 않을 거고요. 특히 다직업 인력, 그러니까 엔잡러를 많이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은 인건비 상승, 이거 좀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단순 안전망 확대, 그 이면의 비용 구조 변화까지 봐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그럼 국내 정책 변화도 봤는데 외부 환경 압박도 있죠. 아, 트럼프발 상호 관세 이거군요. 네, 그 미국이 이제 부과하는 만큼 상대국도 똑같이 관세를 매겨라 이거잖아요. 네. 이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일단 8월 1일로 연장은 됐어요. 무역 장벽 없애면 관세율 조정 가능하다 이런 여지는 남겨뒀고요. 아, 협상의 문은 열어둔 셈이네요. 그래도 시간이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통상당국은 이걸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또 기존에 자동차나 철강에 매기던 품목별 관세랑은 별개거든요. 아, 별개예요? 그럼 이중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죠. 게다가 요즘 원화 약세도 심상치 않잖아요. 이게 겹치면 수입원가 부담이 커져서 기업들이 하반기 실적 전망치를 좀 낮춰야 할 수도 있어요. 무역 장벽에 환율 변수까지 정말 복합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좀 거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좀 특이한 움직임도 있네요. 코스닥 일부 소형주들이 전환사채, CB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주가가 폭등했다고요? 아, 네. 그런 사례들이 좀 나왔습니다. 연초 대비 300% 이상 급등한 것도 있다니까요. 300%요? 아니, 어떻게 그게 CB 자금으로 비트코인을요? 네. CB로 일단 자금을 조달해서 그 돈으로 이제 고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 부양 효과로 이어진 건데 사실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죠. 그렇죠. 투기성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걸 보고 그 상장사들이 가상자산에 레버리지 투자하는 걸 제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이제 IR 자료 같은 거 보실 때 이게 진짜 사업 모델인지 아니면 좀 투기성 자금 조달인지 냉정하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규제가 나오면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네,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필수적입니다. 이런 움직임과는 또 별개로 기업들의 진짜 성적표죠.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분위기가 좀 엇갈리네요.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 수준이고 LG전자도 이익이 많이 줄었고요. 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나 감소해서 4조 6천억 원, 시장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죠. 어닝 쇼크 맞고요. LG전자도 영업이익이 46% 줄어서 6,391억 원. 주로 이제 미국의 관세 압박이나 철강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아, 대외 변수가 역시 크네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다르네요.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던데요. 네, LG엔솔은 4,922억 원으로 이익이 크게 늘었는데 이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익의 대부분인 4,908억 원이 미국 AMPC 그러니까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보조금이에요. 아, 보조금 효과군요. 그럼 실제로는 네, 실제 영업 흑자는 14억 원에 불과합니다. 14억 원이요. 와.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앞서 말한 관세 같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다른 기업들한테는 비용 부담이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형태의 정책, 그러니까 보조금이 이 기업에겐 실적을 떠받치는 요인이 된 거죠. 정책 리스크와 기회가 정말 공존하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그렇네요. 같은 미국의 정책인데도 누구에겐 부담, 누구에겐 기회가 되는군요. 그럼 이제 반도체나 가전 쪽은 하반기에 재고 털고 가격 경쟁력 회복하는 게 과제일 거고, 맞습니다. 가격 인하랑 재고 소진으로 반등 발판을 마련해야죠. 배터리 업계는 이 보조금 의존도를 좀 낮추고 뭐랄까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찾아야겠네요. 예를 들면 현지 ESS 사업이라던가. 정확합니다. 현지 ESS 사업이나 아니면 차별화된 셀 기술 같은 걸로 수익 구조를 좀 다각화하는 게 중요해졌죠. 결국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여부, 가전 수요 회복, 이게 관건이고요. 배터리는 이제 보조금 효과를 넘어서는 본원적인 경쟁력을 좀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엮어보면요. 고용보험 개편 같은 국내 규제 변화부터 시작해서 상호관세 같은 통상 압박, 또 AMPC 보조금까지 결국 이 정책과 규제라는 변수가 기업의 비용과 수익 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고 이게 그대로 실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SKT 해킹 보상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비용 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졌고 또 관세나 환율 같은 거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 전략, 공급망 재편 이런 것도 계속 고민해야 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신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텐데 그 노력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국내외 정책 변화와 시장 변동성 속에서 하반기 한국 경제의 기회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비즈니스나 투자 전략에는 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